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선미 씨입니다. 그럼 선미 씨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아니, 사실 사랑받지 못했다기보다 엄마의 관심이 온전히 나를 향한 적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엄마의 시선과 손길은 언제나 오빠에게 머물러 있었다. 오빠는 엄마의 자랑이었고 엄마의 기대였으며 엄마가 가장 신경 쓰는 존재였다. 그런 엄마의 태도를 나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왔다. 엄마, 나도 이거 먹고 싶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기억이다. 엄마가 오빠에게만 특별한 간식을 챙겨줄 때마다 나는 용기 내어 나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너는 밥 잘 먹었잖아. 이런 건 오빠가 더 필요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오빠는 특별한 간식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안 되는 걸까? 오빠는 평소에도 더 좋은 것을 받았고 더 많은 칭찬을 들었다. 성적이 좋으면 당연한 거였고 나보다 못해도 괜찮아. 오빠는 원래 잘할 아이니까 라는 격려를 받았다. 반면 나는 실수라도 하면 너는 왜 그러니? 라는 핀잔을 들으며 자랐다. 이런 차별 속에서 나는 점점 주눅이 들었고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더 애를 쓰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눈길이 나에게 오래 머무는 일은 없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나는 엄마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엄마는 손녀를 보러 온다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대신 오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말부터 꺼냈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나는 깊은 한숨을 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를 겪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인해 몸 이곳저곳이 아팠고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늘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도 힘들었다. 엄마를 찾아간 것도 그 즈음이었다. 오랜만에 친정집에 들어선 순간 엄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야야, 몸이 이게 뭐니? 살이 디룩디룩 쪄서.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엄마, 나 사고 났었어. 그래서 몸이 아파서 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건 다 핑계야. 살 빼면 다 나아. 그 건어물가게 아줌마 알지? 그 집 딸 봐봐. 날씬하니까 잘 살잖아. 그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결국 참지 못하고 울면서 집을 나왔다. 엄마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선명해졌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나는 엄마를 원망하며 지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결국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요. 상담사가 말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나는 울컥하며 물었다. 그럼 엄마를 이해해야 하나요? 엄마가 저를 차별한 게 제 탓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엄마를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엄마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자신의 결핍 속에서 당신을 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에 나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엄마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떤 결핍을 안고 살아왔을까? 엄마도 아마 자신의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빠에게 더 신경을 쓴 건 그녀가 자라면서 경험한 기대와 역할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 깨달음 하나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아이에게는 더 따뜻한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상담사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은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 당연해요.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어린 시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그 공허함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선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 역시 자신의 어린 시절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선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엄마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아직도 너무 서운한데요.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엄마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엄마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방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더 이상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며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엄마가 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관계에서 찾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더 따뜻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에게는 그 사랑을 온전히 주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갈 수도 있죠. 선미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부모가 준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미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여전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부모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유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부모의 상처로 힘들다면 나지막하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다.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부모와의 정서적 독립을 응원합니다.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